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신성민입니다. 오늘 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은 자녀분들에게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부모님들이 보시면은 좋을 만한 그러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은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한다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는 아파트를 고르는 세 가지 요건, 그리고 이 세 가지만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신다면은 실패하지 않는 내 집 마련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집 마련을 하는 세 가지 조건,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선택을 하는 게 뭐냐? 신축을 살 거냐? 아니면은 구축을 살 거냐?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십니다. 최근에 얼죽신 열풍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축주택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신축주택들만 찾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무조건 신축주택이 좋냐? 어느 부분은 맞고 일정 부분에서는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은 신축이 아니면 구축이 좋냐? 그것도 일정 부분은 맞고 일정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신축보다는 입지가 좋은 구축이 조금 더 좋은 선택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당연히 신축 아파트가 좋습니다. 왜? 새로운 아파트고, 그리고 앞으로 2년에서 3년 동안은 서울 지역에 공급도 없고 경기도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공급 부족이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 동안은 신축이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 2년 후, 3년 후가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막상 지금 신축을 매수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신축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를 했겠죠? 근데 내가 팔 때는 언제 팔까요? 아마도 5년 또는 7년 또는 10년, 이렇게 5년 후, 7년 후, 10년 후에 매도를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5년 후에 또는 10년 후에 신축 프리미엄이라는 그게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5년 후 또는 5년은 좀 빠르고 10년 후에 내가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10년 후에는 신축 프리미엄은 없고 오히려 다른 아파트가 신축 프리미엄이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나는 살 때는 신축 프리미엄을 주고 샀는데 팔 때는 신축 프리미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가격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동산은 내가 매수하기 전에는 매수자의 입장이지만 매수를 한 순간부터는 무엇이냐? 매도자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비싸게 팔고 어떻게 해야 잘 팔리는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즉 매수를 한 순간부터는 바로 매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무엇이냐? 매수를 하기 전부터 여기가 매도가 잘 될 그러한 부동산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런 부동산을 내가 좀 몸이 고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동산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게 입지가 좋은 구축이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신축이 좋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신축 프리미엄이 남아있는 기간, 아마도 5년에서 7년 정도는 신축 프리미엄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년에서 7년 정도는 신축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를 하시다가 매도 타이밍을 5년 후 또는 7년 후, 늦어도 7년 이내에는 매도한다는 생각으로 신축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고르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신축이냐 구축이냐에서는 입지 좋은 구축이 좋대, 신축을 샀을 경우에는 5년에서 7년 이내에 매도한다는 전략으로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을 할 겁니다. 직주 근접이 좋은지, 학구는 좋은지, 역세권의 아파트인지, 아니면은 인프라가 좋은지. 여기서 인프라라고 한다면 한강 조망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숲세권 아파트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편의시설이 굉장히 좋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따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놓고 볼게요. 직주 근접도 좋고 역세권이고 학군도 좋고 한강 조망이 나온다, 이런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 갈까요?
이런 지역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반포라든가 압구정이라든가 이런 강남권에 많이 몰려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이 비싼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살려고 하는 아파트는 이런 모든 것을 갖춘 아파트가 될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하나나 두 개, 세 가지, 이 세 가지만 갖추고 있는 아파트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선택해야 될 게 뭔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직주 근접이 좋은 아파트를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은 학군이 좋은 아파트를 선택할 거냐, 역세권 아파트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은 한강 조망이라든가 숲세권이 나오는 또는 편의시설이 좋은 아파트를 나올 거냐, 이것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두 가지 정도만 충족을 하면은 매수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아파트를 가면 좋은데 그런 아파트는 비싸기 때문에 못 가고 비싼 지역에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생각할 건 뭐냐면은 대부분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사회초년생이라든가 아니면은 아이가 어린 그런 자녀분들 또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내 집 마련을 해주려고 마음먹기 때문에 어떤 걸 고려하는 게 가장 좋냐면은 직주 근접이 좋거나 아니면은 역세권이거나 이 두 가지만 갖추면은 무조건 매수하시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 아파트 이외에 다른 거를 갖추고 있는 아파트를 가면 좋겠는데 솔직히 그런 아파트를 자녀분들이 돈을 모아서 사기는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는 이상은 그런 아파트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요. 두 가지, 직장하고 가깝냐, 역세권이냐, 이 두 가지만 보시고 이 두 가지에 만족하는 아파트를 사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내가 내 집 마련을 한다면은 평생 이 집에서 살 거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이야 직장에서 가깝고 역세권 지역에 위치한 그런 아파트에 거주하겠지만 이런 지역들이 다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이 아파트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건이 더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아파트로 살다 보면은 이사를 가고 싶은 욕심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또 옮기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갖춘 아파트를 가기보다는 5년에서 10년 내에는 이사 간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사 가는 시점에는 다음에는 분명히 아이가 어느 정도는 성장을 하기 때문에 학군을 따질 겁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까지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젊었을 때야 뭐 직장 가깝고 역세권이면 이런 지역이면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아이가 어느 정도 크게 되니까 이때부터는 학군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학군을 따라서 이사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학군을 따라서 이사를 했고, 그리고 지금은 아이 교육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제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많은 상담을 해봐도 처음에 젊었을 때는 직주 근접이나 역세권 지역, 그런 지역을 선호를 하는데 당연히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기고 학교를 보내게 된다면 학군을 따라서 분명히 이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평생을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학군을 따라서 이사를 하고 학군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또 한강 조망이라든가 아니면은 편의시설, 숲세권이라든가 이렇게 내가 다시 거주하기 편한 지역을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내 집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직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중반이 많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갖춘 아파트보다는 직장이 가깝고 역세권 아파트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 평생 사는 게 아니라 이사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학군을 따라 이사를 가시고 학군 다음에 자녀들 교육이 끝나면은 인프라라든가 아니면은 한강이라든가 그 다음에 숲세권이라든가 조금 이런 인프라를 따라서 이사를 가신다고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절대 영끌하지 마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 자체가 많이 하락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경매라든가 공매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 대부분이 뭐냐? 영끌하신 실수요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제가 영끌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어느 정도의 대출은 활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앞서 두 번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해가지고 좋은 주택,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입지가 좋은 지역을 찾다 그래서 내가 영끌을 해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을 넘어선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거는 내 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짐이 되는 겁니다. 즉 내가 대출 이자를 감당을 못하게 된다면 이거는 경매로 넘어가거나 남의 거가 되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은 내 전 재산을 날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방송이라든가 아니면은 유튜브 채널에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부동산이라는 거는 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가격은 하락하겠지만 내 집이 남아있고 땅이 남아있고 건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망하는 경우는 없지만 자 이렇게 영끌을 해가지고 잘못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내 전 재산을 날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절대 영끌하지 마셔라. 대신에 대출을 어느 정도는 활용하시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대출을 활용하셔라. 자, 전체적으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제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내 수익의 30% 최대 40%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대출 이자가 감당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영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수입의 30% 안에서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한 데 있어서 이 세 가지만 생각을 하셔서 내 집 마련을 하신다면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내 집 마련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거 이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지역 내에서 뭐 레미안 아파트가 좋아요, 자이 아파트가 좋아요, 아니면은 현대 힐스테이트가 좋아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에서 놓고 본다면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다 비슷비슷하고 고만고만한 아파트입니다. 어느 아파트가 가격을 끌고 가는 랜드마크 아파트, 선도하는 아파트 그런 아파트가 아닌 이상은 다 비슷비슷하고 고만고만한 아파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레미안 아파트를 살까요? 자이 아파트를 살까요?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살까요? 이거는 11억 5천이고 이거는 11억 2천이고 이거는 12억입니다. 어떤 아파트가 좋을 거예요? 이런 고민하기보다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 세 가지에 어느 정도 충족을 한다면은 이거를 고르든 저거를 고르든 다 비슷비슷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세 개 중에 어느 아파트를 고른다고 하시더라도 다 좋은 아파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용산 지역의 A 아파트, 반포의 B 아파트, 뭐 아니면은 도심권의 C 아파트 이렇게 지역을 달리한다면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많겠지만 같은 지역 내에서는 고만고만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너무 깊은 고민을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은 결정장애가 오시기 때문에요. 더욱 결정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지역 내에서라면은 다 어느 아파트를 선택하든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가격이 싼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20대 후반, 30대 초반, 중반, 후반까지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청년 세대들이라든가 신혼부부, 그리고 사회초년생들, 그리고 아니면은 자녀분들에게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부모님들이 어떤 집을, 어떤 아파트를 선택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했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집을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 평생 사는 집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5년 후에서 10년 사이에는 이사를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살 집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조금 더 좋은 지역으로 이사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 형편에 맞게 내 자금력에 맞게 아파트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한다면은 내가 매수를 고민할 때 매수자의 입장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매도자의 입장에서 매수를 고민하셔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는 매수하는 순간 매도자가 되기 때문에요. 어떤 아파트가 잘 팔릴 아파트인지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고 매수하신다면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그런 내 집 마련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내 집 마련을 할 때 생각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방송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